손흥민이 공격도 하고 패스도 뿌리고 심지어 최후반까지 전력 질주해서 수비까지 막아야 하는 미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아시나요? 지금 LAFC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그 선수를 중원으로 내려버리고 최전방에는 기량이 한참 떨어지는 선수를 세워놓는 이 황당한 전술을 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11일 오전 10시 현지 시간 기준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M 스타디움에서 LAFC는 오스틴 FC와 2026 시즌 MLS 웨스턴 컨퍼런스 12라운드 격돌을 치렀는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LAFC는 6승 3무 2패로 리그 3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상대인 오스틴 FC는 5승 5패로 8위에 머물러 있던 상황이었죠. 객관적인 전력 지표만 놓고 보면 당연히 LAFC가 우위를 점할 것처럼 보이는 매치업이었지만 양 팀의 분위기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LAFC는 최근 톨루카 FC와의 북중미 챔피언스 컵 준결승 2차전 원정에서 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끔찍한 졸전을 펼치며 0대4로 대패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가 얼마나 참혹했냐면요. 단순히 내 골을 얻어맞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전후반 90분 내내 팀 전체의 유효 슈팅이 단 0개였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팀의 경기라고 믿을 수가 있나요? 현지 유력 매체인 로스앤젤레스 데일리 뉴스는 10일 보도를 통해서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적 선택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토너먼트 대회 특성상 단판 승부인데다가 텃세가 심한 원정 경기였고 심지어 고지대에서 펼쳐지는 악조건까지 겹쳤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선수들의 기백을 꺾어버리는 치명적인 오판을 저질렀어요.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라인을 완전히 뒤로 내린 채 극단적으로 수비에만 치중하도록 지시를 내린 거예요. 1차전 홈경기에서 2대1로 이겼다는 얄팍한 자만심에 취해서 그 한 골 차 리드를 지켜내겠다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경기를 풀어나갈 구체적인 플랜도 없이 그저 내려앉기만 한 결과는 참혹했어요. 무려 0대4로 처참하게 끌려가고 있던 후반 70분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전술 변화를 시도했지만 이미 경기 흐름은 완전히 톨루카에게 넘어간 뒤였죠. 매체는 이런 도스 산토스 감독을 두고 무능한 감독의 전형이라고 거친 비판을 퍼부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거든요. 세계 최정상급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를 활용하는 방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형적이었다는 거예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폭발적인 득점력을 자랑하는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이 아닌 중원, 깊숙한 곳으로 내려서 배치하는 희한한 전술을 고집했어요. 그 결과 손흥민 선수는 전후반 90분 내내 슈팅 횟수 0개라는 믿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말았죠. 소름 돋지 않나요? LAFC는 9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골대 안으로 차넣은 유효 슈팅이 고작 단 한 개에 불과한 처참한 결과를 스스로 초래했어요. 공격 포인트를 쓸어 담아야 할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하러 경기장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현지 팬들은 분통을 터뜨렸죠. 전문가들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 모든 전술적 포인트를 맞추지 않는다면 저런 식으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게 LAFC의 현재 전력이라고 냉정하게 지적했어요. 손흥민 선수를 중원으로 내리는 희한한 전술적 고집을 계속 부린다면 도스 산토스 감독의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묵직한 일침을 가했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스 산토스 감독의 아집은 꺾이지 않았어요. 이번 오스틴 FC전에서도 팬들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여전히 손흥민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내리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비워둔 최전방 원톱 자리에는 기량이 떨어지는 오르다즈 선수를 선발로 기용해서 지켜보던 팬들을 어이없게 만들었죠. 감독의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왼쪽 측면의 부안과 선수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주로 왼쪽 풀백과 윙을 동시에 보는 후보 자원인 샤펠버그 선수를 전진 배치시켜 버린 거예요. 이 명단을 본 전문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최악의 선수 라인업이라며 혹평을 쏟아냈죠. 이러한 황당한 전술적 오판은 상대팀에게 완벽한 먹잇감이 되었어요. 경기장에 나선 오스틴 FC는 상대 측면에 부안과 같은 파괴력 있는 선수가 없는 것도 모자라 가장 위협적인 손흥민 선수마저 스스로 아래로 내려쓰는 LAFC의 어설픈 전형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반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거든요.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를 아래로 내리면 상대는 수비 부담이 훨씬 적어지게 된다고 분석했어요. 수준이 떨어지는 오르다즈나 샤펠버그 쪽에는 단 한 명의 수비수만 붙여도 여유롭게 수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나머지 잉여 선수들을 모두 LAFC 페널티 박스를 공략하는 공격진으로 과감하게 전진 배치할 수 있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올려야 상대가 수비에 급급해져 함부로 공격을 못 나오는데 왜 스스로 상대 공격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저런 전형을 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답답해했어요. 전문가들의 우려는 너무나도 빨리 현실로 나타났어요. 전반 24분경 전방으로 몰려온 오스틴 FC는 LAFC의 페널티 박스 근방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고 결국 이 슈팅을 그대로 허용하며 LAFC는 0대1로 불안하게 끌려가게 되었죠.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상대팀이 손흥민 선수는 반칙으로 끊어버리고 그로 인해 텅텅 비어버리는 LAFC의 중원을 중거리 슈팅으로 박살을 냈던 톨루카의 전술을 그대로 베껴서 쓴다고 분석했어요. 프로축구에서 똑같은 약점을 노출하며 한 가지 방법으로 계속 당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하고도 고치지 못하는 바보 같은 감독이라고 일침을 가했죠. 순식간에 0대1로 끌려가며 팀이 위기에 빠지자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든 이 흐름을 뒤집기 위해 나섰어요. 그는 상대 페널티 박스 근방에서 특유의 날카로운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하며 고군분투했죠. 하지만 상황은 가혹했어요. 상대 수비진 입장에서는 다른 공격수들은 위협이 되지 않았기에 그저 오직 손흥민 한 명만 막으면 되는 아주 단순한 수비 플랜을 가동했거든요. 상대 수비수들은 손흥민 선수 앞에 무더기로 몰려들어 필사적으로 슈팅을 차단했어요. 반면 최전방에서 수비를 흔들어줘야 할 오르다즈 선수는 완벽하게 지워지며 존재감 자체가 사라져서 LAFC에 원톱 공격수가 있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죠. 손흥민 선수는 이런 수준이 떨어지는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최전방에서 홀로 땀을 흘리며 팀을 억지로 이끌어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불운은 끊이지 않았거든요. 전반 33분경 상대가 좋은 찬스에서 시도한 프리킥 슈팅이 불행하게도 LAFC의 미드필더인들도 선수의 발을 맞고 굴절되면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점수는 0대2로 벌어졌고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직접 미드필드 최후방까지 내려와 공을 받은 뒤 전방으로 질 좋은 패스를 쉴 새 없이 뿌리기 시작하며 어떻게든 흐름을 가져오려고 애를 썼어요. 여기서 진짜 미친 장면이 나오는데요. 전반 45분경 마침내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완벽한 찬스가 만들어졌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좌측 공간으로 은밀하게 침투하는 샤펠버그 선수를 겨냥해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미친 궤적의 킬패스를 열어주었고 이것이 골문 쪽으로 쇄도하던 오르다즈 선수에게 깔끔하게 연결되면서 극적인 만회골이 터져 나왔어요. 소름 돋지 않나요? 스코어는 1대2가 되었고 시종일관 손흥민 선수를 집중 마크하며 여유를 부리던 오스틴 FC는 단 한 방의 킬패스에 경기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려는 조짐이 보이자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죠. 자신들을 필사적으로 에워싸며 막아서는 상대 수비진 전체를 오직 단 한 번의 날카롭고 치명적인 킬패스로 허물어뜨리면서 완벽한 득점 찬스를 창출해낸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든 손흥민 선수 한 명만을 꽁꽁 묶어두기 위해 전력을 다해 촘촘한 수비벽을 세웠던 상대팀 선수들은 자신들의 견고했던 수비 라인이 그토록 허무하고도 순식간에 뚫려버린 것에 대해 엄청난 충격과 함께 당황하는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현지 팬들과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상대의 혀를 완벽하게 찌르는 진짜 제대로 된 패스를 찔러주었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죠. 팬들은 드디어 손흥민 선수의 이른바 축구 도사 모두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으며 그의 경이로운 시야와 패스 능력에 대해 극찬을 쏟아냈어요. 추격의 여세를 몰아 전반 종료 1분을 남겨두고 다시 한번 완벽한 찬스가 찾아왔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수비를 따돌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의 방해를 받지 않는 완벽한 노마크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공을 잡고 있던 동료 마르티네즈 선수가 눈앞에 텅 비어있는 손흥민 선수를 보고도 패스를 하지 않고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욕심을 부리다 허무하게 슈팅 찬스를 날려먹고 말았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거든요. 공이 터치라인 밖으로 아웃되자마자 손흥민 선수는 바닥을 치며 자신에게 패스를 주지 않은 마르티네즈 선수를 향해 강하게 화를 냈어요. 결국 전반전은 1대2로 뒤진 채 끝이 났고 손흥민 선수는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내내 굉장히 불만스럽고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며 이기적인 플레이를 한 마르티네즈를 몹시 못마땅해 했죠. 이 장면을 본 수많은 축구 팬들은 분노했어요. 팬들은 마르티네즈가 최근 원더골 몇 골 넣더니 자신이 최고 슈퍼스타인 줄 알고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하지 않으려 든다며 배은망덕도 저런 배은망덕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죠. 손흥민 선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같은 슈팅 실력을 가졌던 선수가 그의 조언을 듣고 기량이 발전했는데 정작 완벽한 찬스에서 은인과도 같은 손흥민에게 패스를 안 한다니 저런 인간 쓰레기가 또 어디 있단 말이냐며 격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본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절대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본은 팀 플레이를 최우선으로 두는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LAFC 선수들은 개인 기록에만 눈이 멀어서 팀의 에이스에게 패스도 안 주는 막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열을 정비하고 후반전이 시작되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수비 진영에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패스 미스가 발생하며 역습을 헌납했고 이것이 그대로 실점으로 연결되어 순식간에 1대3이 되어버렸죠. 이 장면을 지켜본 수많은 팬들은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경합 도중도 아니었는데 프로 선수가 저런 초보적인 패스, 실수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황당해했어요. 함께 뛰는 동료들의 기본기와 수준이 이토록 처참하게 떨어지니 경기장에서 홀로 고생하는 손흥민 선수의 속은 아마 다 썩어 문드러질 판이라며 탄식했죠. 시간이 갈수록 LAFC의 수비 라인은 완전히 붕괴되며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배후 공간을 내주며 계속해서 치명적인 역습을 얻어맞는 상황이 무한 반복되자 공격을 이끌어야 할 손흥민 선수가 최후방 진영까지 미친 듯한 전력 질주 스프린트를 하며 상대의 역습 공격을 몸을 날려 막아내는 수비수 역할까지 자처했어요. 여기서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든 팀을 위기에서 구원해보려 눈물겨운 사투를 벌였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 한 명의 투혼과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뚫려버린 구멍을 모두 메울 수는 없었죠. LAFC는 또다시 상대의 날카로운 역습을 방어하지 못하고 골을 허용하며 스코어는 1대4라는 처참한 숫자로 벌어지는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참다 못한 축구 팬들은 분노를 폭발시켰어요. 팀이 어떻게 된 게 중앙에서 전방으로 패스가 나가지도 못하고 매번 상대에게 공을 헌납하느냐며 어이없어 했죠.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득점도 해야 하고 밑으로 내려와 킬패스도 뿌려줘야 하고 이제는 하다하다 최후방까지 전력 질주에 내려와 수비까지 몸을 날려막아야 하다니 이러다가 다음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 장갑을 끼고 뛰어야 할 판이라며 팀의 기형적인 상황을 맹비난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만든 도스 산토스 감독을 당장 경질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경기가 완전히 기운 1대4로 뒤지는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상대 페널티 박스 근방에서 화려한 원맨쇼를 펼치며 끝까지 상대의 수비진을 흔들고 유린했죠. 하지만 승기를 굳힌 상대팀은 무리할 필요가 없었기에 그저 공을 잡은 손흥민 선수 한 명만 거칠게 막아서면 된다는 단순하고 무식한 수비 전술을 폈어요. 돌파 타이밍마다 파울로 흐름을 끊어내는 상대의 촘촘한 플레이 앞에 결국 손흥민 선수의 전진마저 가로막히고 말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공격수로서 해야 할 득점 찬스 창출은 물론이고 중원에서 게임 메이커로서 킬패스를 뿌려주는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후방까지 내려와서 수비수들이 해야 할 역습, 차단까지 혼자서 다 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한 명의 선수가 공격과 중원 그리고 수비까지 모든 포지션을 커버해야 하는 이 기형적인 상황은 명백하게 감독의 전술적 실패에서 비롯된 거예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 선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를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무능함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원톱에 배치하고 그 주변에 빠른 윙어들을 배치해서 역습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전술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손흥민 선수를 중원으로 내려버리면서 팀의 공격력을 스스로 반토막 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이런 전술적 오판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톨루카전에서 0대4로 참패를 당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똑같은 전술을 고집하면서 또다시 1대4로 대패를 당했거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무능을 넘어서 직무유기 수준이에요. LAFC 팬들이 분노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죠. 현지 언론들도 도스 산토스 감독의 경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데일리 뉴스는 도스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중원으로 내리는 희한한 전술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의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팬들 역시 SNS를 통해 도스 산토스 아웃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고 있고 구단 프런트에 감독 경질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죠. 손흥민 선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할 거예요. 본인은 경기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감독의 전술적 오판과 동료들의 낮은 기량 때문에 계속해서 패배를 맛보고 있으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뛸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팀이 어려울 때마다 손흥민 선수가 나서서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구원했거든요. 하지만 토트넘에는 최소한 손흥민 선수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수준급 선수들이 있었어요. 케인이 있었고 델리알리가 있었고 에릭센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LAFC에는 손흥민 선수와 제대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오르다즈는 기본기가 부족해서 최전방에서 수비를 흔들어주지 못하고 마르티네즈는 이기적인 플레이로 완벽한 찬스를 날려먹고 있죠. 수비수들은 초보적인 패스 미스로 역습을 헌납하고 미드필더들은 중원을 장악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상대에게 공을 빼앗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 혼자 모든 걸 해결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라고 해도 11명이 뛰는 축구에서 혼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프로의 자세죠. 손흥민 선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축구 팬들이 감동을 받고 있어요. 자신의 팀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손흥민 선수의 부상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전방에서 공격도 하고 중원에서 패스도 뿌리고 후방에서 수비까지 하다 보면 체력 소모가 엄청날 수밖에 없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이미 3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었고 부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한 경기에서 모든 포지션을 뛰어다니며 소모전을 벌인다면 언젠가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죠. LAFC 구단 입장에서는 이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해요.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는데 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부상까지 당하게 만든다면 그건 구단의 큰 손실이거든요. 지금이라도 도스 산토스 감독을 경질하고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을 데려와야 해요.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술을 구사하는 감독 말이죠.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빠른 역습 상황을 만들어주는 전술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토트넘 시절 포체티노 감독과 콘테 감독 밑에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는지 보면 알 수 있죠.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으로 기용하면서 케인과의 호흡을 만들어줬고 콘테 감독은 윙백 시스템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자유로운 공격 기회를 보장해줬어요. 두 감독 모두 손흥민 선수의 장점인 스피드와 골 결정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술을 구사했고 그 결과 손흥민 선수는 시즌마다 20골 이상씩 넣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줬죠. 그런데 지금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중원으로 내려서 패스만 뿌리게 만들고 있어요. 이건 페라리를 가지고 짐을 나르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골을 넣는 거예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하는 냉정한 마무리 능력이 손흥민 선수의 최고 무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손흥민 선수를 중원에 배치해서 슈팅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톨루카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 횟수가 0개였다는 사실이 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90분 동안 단 한 번의 슈팅도 시도하지 못한 공격수가 어떻게 골을 넣을 수 있겠어요. 이번 오스틴 FC전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계속해서 페널티 박스 근방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상대 수비수들이 무더기로 몰려들어 막아섰어요.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를 중원으로 내렸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에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만 막으면 되니까 수비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만약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측면에 빠른 윙어들을 배치했다면 상대 수비진은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신경 써야 했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와 측면, 윙어들, 그리고 중앙 공격수까지 3명의 공격수를 동시에 막아야 하니까 상대 수비진이 분산될 수밖에 없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